뭐야? 뭐 줌인데? 따라가는데? 뭐야? 뭐지? 이게 바로 궁극의 최첨단 폰카! 이런 기술을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주연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여러분도 저도 너무나 기다렸던 갤럭시 Z 폴드 2를 가지고 왔습니다. 외관부터 내부 설정 그리고 활용도까지 최대한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유료 광고를 포함하고 있지만 여러분께 최대한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찾아낸 내용들은 솔직하게 아낌없이 탈탈 털어드릴 것을 다짐합니다. 오케이. 우선 색상은 두 종류로 나왔습니다. 미스틱 브론즈, 미스틱 블랙. 블랙 색상은 이렇게 후면이 유광으로 되어 있고 브론즈 색상은 이렇게 무광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노트 20 시리즈에서 호평을 받은 디자인이죠. 헤이즈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 확실히 지문이 덜 묻는 모습입니다. 유광으로 되어 있는 블랙은 이렇게 만지면은 지문이 되게 잘 보이더라고요. 근데 얘는 확실히 막 만져도 지문이 거의 안 묻습니다. 아무래도 폴드 같은 경우는 크기도 크고 케이스를 끼우고 다니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케이스를 안 끼우고 이 브론즈 색상으로 사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외관상으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일단 이 커버 디스플레이, 외부에 있는 이 디스플레이인데요. 이게 확실히 갤럭시 폴드 때보다 엄청 커졌어요. 갤럭시 폴드 때 4.6인치보다 훨씬 커진 6.2인치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는데 이제는 커버 디스플레이만으로도 충분히 일반 스마트폰처럼 쓸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내부 메인 디스플레이는 짠! 갤럭시 폴드 때 요 옆에 이렇게 들어가 있던 애매한 노치는 이번에 없어졌습니다. 노치가 없어지고 대신에 카메라 펀치홀이 들어가 있는데요. 요 펀치홀은 노트 20 울트라랑 비교를 해보면 노트보다는 조금 더 크더라고요. 이 정도 느낌입니다. 그리고 겉에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베젤 부분도 확실히 이번에 많이 슬림해졌더라고요. 또 폴더블 디스플레이는 중요한 부분이 만졌을 때의 느낌이잖아요. 갤럭시 폴드 때는 필름 소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만졌을 때 좀 말랑말랑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좀 잘 찍히기도 하고 이번에는 좀 더 단단해진 느낌입니다. 지난번 이 Z 플립 때부터 UTG라고 해서 울트라 틴 글래스, 초광막 강화 유리를 사용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갤 폴드 때보다는 좀 단단한 느낌이 있었고 이렇게 둘을 같이 만져보면 이 둘은 비슷한 것 같아요. 촉감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 접히는 부분에 주름이 있냐 없냐를 또 물어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접히는 부분에는 접히는 자국이 보이긴 합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접어서 만들 때 아직까지 소재의 특성상 이런 구부러진 부분이 보이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노트 20 울트라 쓰면서 가장 만족감이 높았던 부분인데 화면 주사율을 Z 폴드 2에도 최대 120Hz까지 지원을 합니다. 설정에서 디스플레이 설정으로 가보시면 부드러운 모션 및 화면 전환 요게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최적화와 일반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이 있죠. 최적화를 선택하시면 화면 주사율을 최대 120Hz까지 자동으로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지된 화면에서는 좀 낮은 주사율로 보여주고 게임을 하거나 평상시에 스크롤을 할 때는 60Hz나 120Hz 이렇게 높은 주사율로 부드러운 화면을 보여주는 거죠. 다만 외부 디스플레이는 60Hz 고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갤럭시 폴드 때랑 정말 중요한 차이점. 이번에는 힌지가 이렇게 프리스탑 힌지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각도에서 멈춰서 세워놓고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요렇게. 그리고 이 힌지 부분에서 제품을 이렇게 보시면은 가운데 부분으로 갈수록 좀 더 두꺼워지거든요.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이렇게 접었을 때 가운데로 갈수록 두꺼워지니까 이 사이에 틈새가 딱 메워지더라고요. 갤럭시 폴드 때는 틈새가 좀 넓어가지고 동전이나 열쇠나 이런 게 사이로 끼어들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디스플레이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힐 수가 있는데 이번에 Z 폴드 2는 가운데로 갈수록 두꺼워지는 설계를 해가지고 여길 딱 메웠더라고요. 제가 썼던 이 Z 플립도 보시면 사실 살짝 틈이 있긴 한데 다음번 Z 플립 때부터는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확실히 벌써 삼성에서 세 번째 폴더블 폰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되게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폴더블 폰 특성상 몇 가지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은 처음 전원 켤 때 이렇게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외관도 마저 살펴볼게요. 오른쪽 측면에는 측면 버튼 겸 전원 버튼 겸 지문인식 센서가 들어가 있고요. 그 위에 볼륨 조절 버튼, 하단에는 스피커, C타입 단자, 마이크가 들어가 있고 상단에는 스피커, 마이크가 들어가 있고요. 심슬롯은 측면 아랫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후면에는 초광각, 광각, 망원 카메라와 플래시라이트, 그리고 노트20 울트라 때와 마찬가지로 카메라 부분 옆쪽에 조그맣게 마이크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 후면 카메라 부분은 보시다시피 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모습인데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노트 울트라보다는 좀 작게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나름대로 어우러지는 느낌? 근데 스피커 위치를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외부 디스플레이가 있는 쪽 면에만 스피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영상을 보게 되면은 소리를 막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렇게 잡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은데 이게 또 이렇게 잡으면은 이 카메라가 또 이 부분은 손으로 짚고 사용할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설정을 좀 살펴볼게요. 디스플레이 설정으로 가셔서 커버 화면에서 앱 계속 사용, 여기로 가보시면 휴대전화를 닫았을 때 사용한 앱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화면을 접었을 때도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계속 쓰고 싶은 앱들은 설정을 켜주시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삼성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앱들은 다 되고요. 트위치, 유튜브, 줌, 넷플릭스, 네이버 이런 것들, 그리고 일부 게임들, 네이버 웹툰 이런 것들도 다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네이버 지도 이 앱의 설정을 변경할 수 없어요 라고 나오는 앱들은 커버 화면에서 계속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이런 게임 같은 것들도 딱 닫으면 바로 연결해서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영상도 이렇게 보다가 덮으면 그냥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화면 레이아웃 크기 여기로 가보시면 핸드폰 같은 레이아웃으로 볼지 아니면 태블릿 같은 레이아웃으로 볼지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레이아웃 설정이 유튜브 볼 때 영향을 많이 주더라고요. 휴대전화 레이아웃에서는 그냥 평범하게 위에는 영상이 나오고 아래에는 추천 영상이나 댓글 같은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걸 가로로 돌리면 자동으로 전체 화면이 돼버려서 다른 정보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힌지를 구부린 상태인 플렉스 모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전체 화면을 해제하면 다시 세로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가로로 볼 때도 다양한 정보를 함께 보려면 태블릿 레이아웃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걸로 설정을 하고 나면 가로 모드로 했을 때도 이런 식으로 오른쪽 화면에는 추천 영상이나 댓글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창이 나오고 아래쪽에서는 영상 설명 더보기란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드에서도 전체 화면 버튼을 누르면 전체 화면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꼭 태블릿 레이아웃으로 설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갤럭시 폴드 때도 그렇고 이번 폴드 2도 그렇고 이렇게 펼쳐서 쓸 때는 양손을 이용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키보드 설정이 천지인 키보드로 돼 있지만 여기서 설정 버튼을 눌러서 언어 및 키보드 형식 한국어에서 쿼티 키보드로 변경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양쪽이 분할이 되어 있는 키보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사람마다 손 크기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키보드 크기도 다 마음대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에서 이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눴다가 합쳤다가 할 수가 있고요. 그 옆에 버튼을 눌러보시면 아예 그냥 작은 키보드로 뭔가 한 손으로 쓸 수 있는 이런 키보드로 변경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맨 끝에 점 3개 눌러보시면은 키보드 크기 버튼이 있어요. 얘를 마음대로 이렇게 크기 조절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로 줄일 수도 있고요. 폴드 2를 완벽하게 사용하시려면 이런 설정들을 다 파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기능도 살펴봅시다. 이번에 Z 폴드 2 나오면서는 아예 플렉스 모드에 맞는 UI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좀 더 진화된 느낌의 플렉스 모드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보여드리자면 영상을 볼 때 이렇게 플렉스 모드로 바꾸면 위에는 영상이 나오고 밑에는 이렇게 동영상 컨트롤러로 쓸 수 있는 UI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기능에서도 이렇게 접어놓고 촬영을 하면은 윗부분에서는 촬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아래에서는 이런 식으로 내가 방금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모니터하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카메라 기능들을 조작할 수 있는 컨트롤러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죠. 플렉스 모드에서 커버 스크린으로도 영상을 편하게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세워놓고 커버 스크린에서도 다 조작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영상을 틀면 어디서든 거치대가 없어도 화면을 원하는 각도로 세워놓고 편하게 볼 수가 있죠.
멀티태스킹은 전작하고 동일하게 3개까지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인터넷 켜놓은 상태에서 한쪽에는 유튜브 켜고 뭐 다른 쪽에는 메시지 켜놓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가운데 보시면 3개짜리 점이 있어요. 이 점을 눌러보시면은 위치도 이렇게 순식간에 바꿀 수가 있고, 이 버튼을 눌러보시면은 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3개가 페어링이 돼가지고 하나의 페어링 조합으로 이 엣지 패널에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다음번부터는 이 버튼만 누르면 3개를 동시에 다 켤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2개짜리도 이렇게 등록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3개를 멀티태스킹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를 더 팝업 창으로 띄워주면은 이렇게 최대 4개까지 한 번에 띄워놓고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실사용에서 이렇게까지 많이 멀티태스킹을 할 것 같진 않지만 또 필요하실 때 한 번씩 써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조금 의아했던 거는 이 위치를 바꿀 때 딱 2가지로만 바꿀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왼쪽 창은 무조건 길게 유지가 되고 오른쪽 창만 이렇게 2칸으로 나눠서 쓸 수가 있습니다. 아래로 내렸을 때도 이렇게 보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동일한 앱을 여러 개 띄워놓고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인터넷 창도 여기서 하나 더 추가를 해가지고 양쪽에 이렇게 3개까지 되나? 한번 해볼게요. 인터넷. 와우! 3개까지 이렇게 동일한 창을 띄워놓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뉴스를 보면서 뉴스에서 본 거를 바로 검색해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드래그 앤 드랍이 지원이 돼요. 예를 들어서 카메라를 켜서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여기서 사진을 열었죠. 이 상태에서 사진을 그냥 이렇게 갖다 놓으면 드래그 앤 드랍으로 바로 노트에 사진이 붙여넣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메시지 창에도 이렇게 그냥 갖다 붙여놓으면 바로 보낼 수가 있죠. 지금은 몇몇 앱에서만 지원이 되는데 나중에 카카오톡이나 메일 앱에서도 지원이 되면 진짜 편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나눠진 창마다 분할 캡처도 할 수가 있어요. 캡처를 하시면 밑에 동그라미 3개가 이렇게 뜨는데 이 중에 원하는 걸 선택하면 이렇게 특정 창만 캡처를 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갤러리에 가보시면은 이 창만 이렇게 캡처돼서 저장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창만 딱 캡처를 하고 이것도 바로 드래그 앤 드롭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노트에 붙여넣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플렉스 모드가 되면서 카메라도 훨씬 다양하게 쓸 수 있게 됐는데요. 이렇게 세워놓고 어디서든 삼각대 없이 브이로그 같은 것들도 촬영을 할 수가 있고 여기저기 이렇게 고정해서 촬영을 할 수가 있죠.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들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카메라 앱을 여시면 위쪽에 조그맣게 버튼이 하나 있어요. 이 버튼을 눌러보시면 겉에 외부 디스플레이에서도 동시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버튼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를 찍어주고 있다 그러면 찍히는 사람도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찍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찍는 사람도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어떻게 찍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찍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쪽에서 프리뷰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부 디스플레이에서도 보시면은 조그만한 버튼이 위에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셀피라고 적혀 있어요. 이 버튼을 눌러보시면은 후방 카메라로 셀피 촬영이라고 안내문이 나오죠.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딱 펼쳐주시면은 안에 디스플레이는 안 나오고요. 밖에 디스플레이만 이렇게 보이게 해가지고 후면 카메라로 셀카를 찍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동영상 촬영에서도 재밌는 기능이 추가됐는데요. 자동 프레이밍이라고 해가지고 움직이는 피사체에 포커스를 맞추면 그 피사체가 화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자동으로 줌 아웃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시 앵글 안으로 들어가면 줌인을 해주고요. 지금 보시는 장면이 제가 아무것도 조작하지 않고 그냥 세워놓은 상태에서 자동으로 촬영된 모습입니다. 진짜 신기하죠? 제가 걸어가면 마치 따라가는 것처럼 줌 아웃을 해서 잡아주고 다시 중앙으로 오면은 줌인. 확실히 이 기능은 혼자 이렇게 많이 움직이면서 촬영하는 커버 댄스 찍으시는 분들이나 브이로거들한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에 이걸로 커버 댄스를 찍을 수 있으면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화면 안에 사람이 한 명 더 들어오면 더 넓게 찍어주기 위해서 줌 아웃을 자동으로 해주기도 합니다. 이리 와서 앉아봐. 이렇게 앉으면 아빠 가운데 있었잖아. 네가 지금 한쪽으로 탁 쳤잖아. 근데 둘이 이렇게 밸런스가 맞게 화면이 움직인다? 한 명 더. 엄마도 앉아. 엄마 들어와. 주연이 옆에 앉아봐봐. 주연이 옆에 앉아봐봐. 사람이 확 작아 있잖아 지금. 진짜. 한 사람 나가봐. 나가봐. 나도 나간다.
커졌어. 저봐 커졌잖아. 다시 나 작아졌잖아. 커졌어. 신기하다. 자, 기본적으로 새롭게 추가된 기능들은 다 살펴봤는데요. 이외에 더 다양한 활용법은 제가 또 이 Z 플립을 어마어마하게 활용했던 전적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활용법을 연구해가지고 영상에서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외 스펙도 살펴보겠습니다. AP는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가 들어갔고요. 12GB 램에 256GB 내장 메모리가 탑재됐고 외장 메모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건 좀 아쉽더라고요. 디스플레이는 UTG가 적용된 WQHD 플러스 7.6인치 다이나믹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메인 디스플레이로 들어갔고 6.2인치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커버 디스플레이로 탑재됐습니다. 카메라는 12메가픽셀 f2.2 초광각 카메라, 12메가픽셀 f1.8 광각 카메라, 12메가픽셀 f2.4 망원 카메라가 탑재됐고 노트 20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무선 덱스도 지원합니다. 배터리는 4500mAh가 탑재됐는데 전작인 갤럭시 폴드 때보다는 용량이 좀 늘어났고요. 이번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와 동일한 용량입니다. 최대 25W 고속 충전을 지원하고 무선 충전은 최대 10W까지 지원합니다. 배터리 사용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직접 구매한 제품으로 좀 더 길게 사용을 해보고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렇게 갤럭시 Z 폴드 2를 살펴봤는데요. 오늘 살펴본 것만 해도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또 실제 사용하면서도 다뤄볼 내용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서 더 기대가 됩니다. 출시되고 나면 저도 직접 구입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활용법이나 후기도 들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영상에서 다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빠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버튼 누르셔서 전체 알림 설정해주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